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는 다 집어넣어 보자 라고 해서 지식정보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기도 필요하고요, 입력기도 필요하고, 한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글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꼴도 만들고 코드도 부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9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IMF 그때 일인 거죠. 그러면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는 IT 전공하신 교수님들보다 사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학부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여기 계시는 교수님, 아마 저 가끔씩 보셨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3꼭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역사 정보화의 과정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역사 관련된 이야기를 디지털하고 해서 소위 얘기한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역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걸반역이 있는데, 사실 한국이 아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미국 이외에 연결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은 1969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알파넷, 그러니까 국방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시작인데요. 이것을 한국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지금 카이스트 명예교수입니다. 전길남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대하고 당시에는 전자공업이 구미공업단지가 제일 컸었죠.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일종의 인터넷 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 미국의 인터넷망이 외국으로 처음 개방이 되는데 이때 연결되는 나라가 한국과 독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가장 먼저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 시도는 YS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IMF가 발생을 하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맡게 되는 거죠. 정치하는 이때 초고속 인터넷 망을 갖다가 전국 단위로 더 확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라고 하는 중차대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산업 동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한국 전역의 95% 이상의 커버리지를 가지는 것은 5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런 국가, 그러니까 제3번에 보시면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참여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역사 가시는 분들은 이 타이틀은 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CD-ROM으로 발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각 왕별로 책이 한 권씩, 두 권씩 다 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왕조에서 가지는 기록으로는 가장 꼼꼼한 기록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민족문화추진회, 현재는 고전번역원이라는 기관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0년이 걸려서 번역을 어느 정도 완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1995년에 당시 국가가 아니고요, 서울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인 회사가 이 왕조실록을 CD-ROM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95년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인터넷이 아직 그렇게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199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에다가 여기에서 소리도 나고 영상도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PC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그 이전까지는 까만 화면에 흰 글씨만 나오는 장치였다가 94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CD-ROM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출판의 확장된 개념으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 고순종실록 같은 경우들이 이어지는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고순종실록 같은 경우에는요, 고종, 순종 두 분은 황제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편의를 위해서 보통 이 두 분과의 실록을 합쳐서
한국중앙조실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로 다음 단계에 이제 웹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웹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쓰이게 된 것은 1994년 이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기 전은 97년, 98년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DBP라든지 아니면 키스 한국학술정보 같은 데서 이제 학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웹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 역사 주제로 해서는 대단히 많은 기관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좀 한 군데서 좀 찾게 해보자 라고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대 규장각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기관에서 역시 이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서 검색이 되던 것들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주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00만 건 이상의 자료가 들어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현재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걸 참고로 자료 쓰실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넣어놨습니다. 그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이 자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데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많아지니까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때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하나 보실 게 마지막에 보시면은 전통적인 역사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제사 연구라든지 문화사 연구와 같은 아주 세밀한 주제, 미세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문화 콘텐츠의 등장과 대단히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확 늘어나고요. 이걸 갖다가 국가정보화 사업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 국가문화유산 포탈이라든가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6.25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국학진흥원 혹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기관들은 자기들이 자료 수집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을 그러면 어떤 단위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아마 기록학을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기록학들은 얘네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원천에서 자료가 제공이 되었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의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사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디지털 사본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를 설정을 하고 새로운 활용 단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활용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주제 분류를 하기가 대단히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걸 원천 자료 단위로 완전히 브레이크다운해서 제공을 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 데이터 포탈입니다. 데이터 지오 KR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국가 데이터 맵이라고 해서 여기는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들, 문화 관광 데이터들, 국토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또는 정부 기관 혹은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이런 데이터 단위로 관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러 분야의 많은 자료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안 좋은 점은 워낙에 많은 자료들이 쪼개 있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제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국가유산 포탈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은 다 하는데 이 국가유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지방문화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근데 이번에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들은 뭐냐면은 세계유산 체계하고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트는 국학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인데 국학진흥원은 안동에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여러 자료들이 국가를 중심으로 생성이 된 자료라고 하면은 국학진흥원 자료는 경북 북부 지역의 종가, 조선시대의 종가책들 아시죠? 예. 그 문중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태계종택, 도산서원에 있는 아니면 경담종택 이런 있는데 경북 안동, 봉화, 영양, 예천 등등 이쪽 지역을 다 해서 지금 국가진흥원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집안으로 보면은 이게 다 중요한 자료잖아요.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리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진흥원이 자료 기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한 1년 해보니까 안 내놔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수장고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관리를 하는 장소만 국학진흥원의 수장고로 바꾸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안동에 가시면 충무당이라고 유성룡 선생의 종택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한국 방문하셨을 때 그 생일상도 받으셨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죠. 그 시기를 전후해서 한참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소하게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전기 누전으로. 그러니까 크게 손해를 입진 않았어요. 기둥 한 30cm 정도가 이렇게 불에 걸릴 정도였는데 이게 자극이 됐던 게 뭐냐면은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시골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유물이 있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충무당 종택에서 국가진흥원 불러가지고 자료 다 가져가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나름의 어른이 되는 집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집안에서 이제 다 따라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았던 게요. 국가진흥원은 안동의 도산서원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시내에서 한 20분 들어가야 됩니다. 승용차로. 그리고 바로 앞에는 안동댐이 보이고요. 강시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행사하면 누가 갈까 싶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문중에 유물을 가보를 기타 가신 문중 어르신들이 국가진흥원에서 행사를 하면은 꼭 오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00개 이상의 문중에 기타 어린이 한다고. 그러니까 행사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근데 기존에 국가 단위에서 했던 잘 아시는 규장과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기관들은 나라에서 만든 관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개인 집안 중에 그러니까 사찰입니다. 개인들의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료가 좀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안 돼 있죠.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번잡합니다. 힘들어요. 자료를 보기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가진흥원에서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은 자기들의 자료가 유용함을 보이는 전략을 먼저 취합니다. 뭐랬냐면은 전통적인 방식은 해당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요즘은 이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여기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국가진흥원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 있는 데서 이야기거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웹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만화 작가한테 그 소재를 가지고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영화 감독한테 줘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가 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콘텐츠가 문화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국학진흥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개인이 혹은 서울에서 작성한 일기류가 약 한 1,500종 정도 있습니다. 일기류는 매일매일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기에서는 누가 놀러 갔다, 그래서 술 먹고 잤다, 깼는데 또 누가 놀러 왔다, 술 먹고 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서원을 새로 짓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을 짜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다 하는 서원 일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든 작고 큰 행사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다 한국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조선 후기에 결혼식을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일 것 같습니다. 시기는. 결혼식을 하면 요즘은 부조하잖아요. 돈으로 하잖아요. 부조를. 축의금. 조선시대에도 부조를 했을까요?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부조로 가장 많이 사용된 건 뭘까요? 아이도 있는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엽전 아닙니다. 쌀. 했는데 땡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있는 게 계란이고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작. 또 하긴 했답니다. 기록에 있긴 있습니다. 담배잎입니다. 담배 키워보신 분 있을까요? 담배를 말려놓으면요, 이게 상당히 보존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교환 가치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국학진흥원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나 만화 그리는 작가님들이 여기 자료를 보고 되게 좋아하셨고요.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문화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쓸 게 많잖아요. 옛날 자료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검이 대장검이라는 드라마가 왕조실록에 한 번 나온다. 이름이 장검이라고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56부작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가님들의 상상력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문화콘텐츠닷컴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화원형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화 자원을 가지고서 디지털화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캐릭터를 만들든가 시놉시스를 스토리를 뽑아내든가 해서 영화 만들고 게임 만들고 하는 거에 문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2010년부터 약 10년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이 되게 흐리죠, 지금 현재 이 사이트가 없습니다. 재작년에 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거에서 그 여러 사업이 한 400곡지의 사업이 있었는데 문화원형 사업이 여기에서 주제별로 다시 엮어가지고 컬처링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두 사이트가 왜 없어졌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학진흥원에서 했던 얘기 말씀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스토리텔링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번역해서 번역본까지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저렇게 우리 곳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재거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서 저렇게 웹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소재를 보여주는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은 매년 한 번씩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전 공모 대회를 엽니다. 기획안을 공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인문학